자, 그 다음에 아까 그 36페이지에 대법원 1980년 사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터잡아서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이거는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75년 대법원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끝날 때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명도하기로 한 약정은 유익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다. 그래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7년 사례 그 사우나 건물의 임차인이 이 비용 지출을 했는데 요걸 근거로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두 사람 간의 약속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약속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실 게 일단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임차인이 가진 채권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채권 자체가 뭐냐 그러면 그걸 살펴보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임대차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약속이 조금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37페이지에 두 번째 줄 피고가 이 박모와 사이에 박모가 이제 목욕탕 건물주인데요. 건물주라기보다는 임대인이죠, 그죠? 네, 피고가 임차인이고 이 피고가 박모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 종료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하되 목욕탕 기본 설비 부분의 하자로 인한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에는 피고가 임대인인 박모에 대해서 시설비 일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 기본 설비 부분의 하자로 인한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외에는 피고가 임대인인 박모에 대해서 시설비 일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좀 됐어요. 사건에서. 그러니까 목욕탕 기본 설비의 하자로 인한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에는 청구 안 하겠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목욕탕 기본 설비 부분의 하자로 인한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청구하고 그 위에는 청구 안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욕탕 기본 설비 부분의 하자로 인한 비용이 20만원 든다. 이런 것은 이 목욕탕에 어떤 하기 위한 기본 설비들 있잖아요. 중요한 설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20만원 이상이 들어갈 때는만 이제 임대인이 부담해준다. 이런 뜻인데 법원이 지금 이 사례를 사안을 판단해 볼 때 임차인이 들였다라고 하는 비용들이 대부분 다 그냥 목욕탕 이 기본 설비 부분의 하자가 아니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목욕탕 운영하면서 목욕탕의 유지 보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시설이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통상적인 유지 보수 안 그러면 목욕탕 영역과 직접 관계없는 시설의 하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받을 채권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금 특별한 케이스죠. 구체적인 당사자의 계약해 놓은 부분의 해석이 뭐냐라는 것을 두고 분쟁이 된 아주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7년 사례는 건물 임차인이 식당 영업 위해서 임의로 증축한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돈 달라, 채권이 있다 이런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물 증축 2차 증축 부분은 이게 식당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그냥 개별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이게 뭐 필요비나 유익비로 보긴 힘들다.
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높였다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네가 장사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또 철거해야 될 거고 하니까 그런 성격으로는 보기 힘들다. 그래서 채권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6년 사례. 요거는 지금 그 건물 임차인이 다 이제 임대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임차인이 그 A동 공장하고 B동 사무실 요 사이에, 요걸 이제 빌린 임차인 같은데 그 사이에 창고를 축조해가지고 그 창고 축조한 비용을 내달라, 돈 달라, 이런 뭐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치권 상환 청구권이 미리 포기된 특약이다 라고 해서 그런 점에서도 이유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 창고를 건축했다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다 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냥 배척을 했습니다, 주장을.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5년 사례. 그 건물을 이제 임차해서 사우나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우나 운영 그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사우나에 투자한 시설비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임차인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우나 시설비를 들이면 내가 나중에 그걸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임대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 그런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임차인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일단 피고가 임차인이 주장하는 그 건축 시설물 계약서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요. 이 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일단 찾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서에는, 단 공사 대금은 8천만 원 이하까지만 권리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가 봐요. 단 공사 대금은 8천만 원까지만, 이하까지만 권리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을 따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받을 채권. 그러면은 그런 그 시설비를 보장한다. 다만 그 공사 금액은 8천만 원 이하까지만 권리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문구를 해석을 할 때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채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채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보시죠. 이런 약정은 박모, 이게 이제 그 임대인인데 박모가 위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른바 권리금으로 인정해서 피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 피고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이 공사비에 상당한 돈을 권리금으로 교부받는 것을 승낙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이거를 임대인인 박모가 임차인에게 이 공사비에 상당하는 돈을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로 인정해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없다. 네가 다른 데서 받는 건 내가 용인해 주겠는데 내한테 받는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자, 그 다음에 중앙지법 2007년 사례입니다. 자, 이건 임차인이 어떤 법적으로 좀 잘 모르는 문의안인지 안 그러면 좀 엉뚱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임차인이 보통은 이제 유익비, 필요비 주장을 하면서 민법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626조 여기 이 조항에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이 임차인은 민법 203조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어요. 민법 203조. 203조 한번 보십시다. 40페이지. 203조.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이 있었으면은 점유를 요구하는 회복자라고 하는데 점유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유민법의 어떤 점유 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3조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거기서 점유가 끝나면서 뭐 돈 달라. 유익비나 필요비가 생겼으니까 돈 달라. 라고 하는 거는 뭐 점유자와 회복자라는 측면에서도 뭐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203조의 적용도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이게 우리가 해석상 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계약관계가 있는 점유 서로 계약을 해서 임대차 관계처럼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유에 대해서는 그 계약관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 203조의 적용은 계약관계가 없는 두 사람 간에 점유자와 회복자 간에 계약관계가 없는 그 점유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처럼 임대인하고 적법한 임대차 관계가 있는 사람이 203조 적용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제 그런 논리를 들어서 너는 203조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그렇게 일단 판단했습니다. 앞부분 40페이지 그 상단 부분 중간 위에 부분까지가 그런 논리입니다. 한번 고치실 게 있는데, 40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임차인인 원고가 아니라 임차인인 비고입니다. 오탈자가 났네요. 비고. 그래서 이제 중반 부분까지는 너가 626조에 따라서 주장을 해야지 203조 주장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중반 부분에서 한편, 이런 피고의 주장을 그 민법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선회해서 살피건대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이제 판단해 줬어요. 근데 네가 3천만 원 드렸다고 하는데 그걸 뭐 아파트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만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원상회복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뭐로 봐서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밑에 부분은 일반적인 판단이고 위에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 건데 그런 걸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지방법원 2007년 사례. 요거는 아마 컨테이너를 빌려준 것 같은데요. 이걸 4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컨테이너 구조 변경 원하는 대로 해주고 추가로 별도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두 사람 간에 컨테이너 구조 변경 원하는 대로 해주고 추가로 별도 지급한다. 이런 걸로 보면은 법원이 요거는 임차인이 구조 변경할 때 비용을 부담하겠다. 네가 부담하면은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볼 여지는 있다. 이런 여운을 띄었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이 돈을 들였다는 지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믿기가 힘들다. 네가 그 돈 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힘들다. 라고 해서 아예 비용 지출한 자체를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 부분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죠. 채권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비용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입증 부족으로 여기서는 이제 배척이 됐는데, 만약에 비용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 비용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그 건물에 뭔가 구전 변경을 할 때 임대인이 나중에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거는 임대인한테 받을 채권은 되잖아요. 그죠? 채권은 되고 그런 채권이 그 부동산과 점유하는 목적물과 관련된 채권일 것 같아요. 관한 채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구고등법원 2007년 사례. 요것도 이제 목욕탕 임차하는 임차인인데, 목욕탕 임차인이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라고 1번 항목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42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 별도 약정에 따른 개보수 비용 청구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례가 그 피고가 임대차 할 때 임대차 보증금과 별도로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권리금조로 3천만 원을 더 지급했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이 특약에 불구하고 임대인인 김모가 이 사건 목욕장에 대한 하자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사례처럼 임차인 너가 들어와서 여기 하자 보수 비용을 드리면 내가 나중에 줄게 라고 하는 약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임이 틀림없고 받을 돈임이 틀림없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은 그 점유하는 목적물과 관련된 채권일 수가 있죠. 그런 본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들어오면서 권리금을 임대인의 어머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네가 말하는 그런 성격의 채권으로 보긴 힘들다. 그런 약정이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런 임대인이 잘못될 거, 이게 이제 뭐 유치권이란 게 임대인이 건재하면,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건재하지 않고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논리잖아요, 유치권이. 그러면 그런 임대인이 건재하면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이제 부실화될 때를 대비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틀림없이 해놓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받을 게 있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근데 이것도 이제 권리금 3천만 원만 건네주고 아무런 그 권리금 3천만 원에 대한 그 원인, 그게 과연 뭐 때문에 준 거냐 하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백하게 안 써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을 못 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